네, 이제 11월 미국 대선까지 정말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 대선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또 뉴욕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큰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미국의 대선을 미리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 차이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정치 뉴스 사이트죠. 리얼클리어 폴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양자의 지지율 차는 6.3%포인트 정도로 바이든이 조금 우세해 있고요. 뉴스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한 달간 추세를 가지고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 3%포인트 정도 트럼프를 바이든이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리드 사항은 전국 평균 지지율에 불과합니다. 미국 선거라는 것은 승자 독식 시스템인데요. 전국 평균 지지율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주별 여론조사가 더 중요한 사항인데요. CNN이 정리한 조사에 따르면 주요 격전지 6개 주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 차가 불과 1%포인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의 승패는 러스트벨트를 중심으로 한 스윙 스테이트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트럼프가 열세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최접전까지 지금 그 지지율을 끌어올렸고요. 네. 주요 격전지에서는 오차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모두 이번 TV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모든 전략을 집중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지율 격차를 또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 현지 시간으로 29일에 1차 토론회 그를 1차 TV 토론회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트럼프가 힐러리보다 전국 지지율은 낮았지만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해서 결국엔 좀 뒤집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도 아무래도 주요 격전지에서 승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전통적으로 미국 투표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은 공화당에 몰표를 주게 되고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에서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데 표심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별 선거인단 같은 경우는 모두 538명인데요. 이 중에 누가 270표를 확보하느냐가 아무래도 그 선거의 결정을 짓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대 승부처는 그동안의 표심을 자주 바꿨던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과 같은 북부 상계주죠. 소위 말해서 러스트 벨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 북부 상계주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는 버락 오바마 그리고 2016년도에는 트럼프를 지지를 했습니다. 박빙 승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은 숨은 정서를 끌어내기 위해서 TV 토론회에서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20대 남성, 특히 소위 말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고졸 이하의 남성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호소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결국에는 이번 미국 대선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러스트벨트 외에도 콘벨트 같은 대형주에서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은 어떤가요? 네, 현재 콘벨트라고는 중부 지역 그리고 남서부 대도시인 텍사스, 플로리다 쪽에서도 치열한 접종을 벌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콘벨트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오와 오하이오, 위스콘신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전부터 집중적으로 노력했습니다. 1단계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서도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또한 그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을 바꿨던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대의원 수가 219명이나 되고요. 텍사스는 228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남부 지역이 중요하고요. 또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 지역 같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 이민 공약 실천이라든지 연내 백신 접종과 관련된 적극 홍보를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은 20만 명 넘게 사망한
코로나 사망자로 인해서 실업률 그리고 중산층과 여성층의 감정을 누가 더 적극적으로 건드리느냐가 결정적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한 달 조금 더 넘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선 판도를 흔들 변수 요인으로 좀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그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당파를 직결시키기 위해서 바이든 후보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정치 자금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 역량을 동원해서 네거티브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또한 법과 질서 또 수호를 자처하면서 지지 기반인 경찰에 대해서도 계속 옹호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인선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의 유권자가 표심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중에 법적 소송까지 갔을 경우에 후임 대법관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9월 29일부터 미국에서는 대선과 관련된 TV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10월 15일, 10월 22일도 예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무래도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대량 생산 배포도 이야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때리기를 하면서 전시 대통령이 트럼프의 리더십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40일 동안 아니면 말고시 폭로전뿐만 아니라 장군 먹문식 상대방 때리기가 계속 심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이제 TV 토론회가 시작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지지율 역전을 위해서 지금 바이든을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이든을 좀 몰아붙일까요? 네, 트럼프는 TV 토론회 백전노장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TV 토론회와 관련해서 미국인들의 인식은 47%가 트럼프가 이길 것이라 예상을 했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40%에 불과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바이든을 공략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그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실업 그리고 방역 대책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을 지어야 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법과 질서를 호소한다든지 그리고 바이든의 약한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자신의 그 리더십을 강조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그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77세 고령인데요. 이 때문에 TV 토론회에 상당히 약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 도중에 주제를 자주 까먹기도 하고요. 했던 말을 반복하고 말을 더듬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망자와 관련해서도 2억 명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의 공격에 빌미를 주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침해 의혹을 좀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차이나 조라든지 버니 썬데스의 그 꼭두가시라는 이미지를 이제 더 씌워가지고 프레임 정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바이든은 또 TV 토론회에서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대응을 펼칠까요? 아무래도 젊은 유권자층뿐만 아니라 여성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바이든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권자의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최소한 수비에서 선방만 하더라도 많은 점수를 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TV 토론회에서 주요 그 전략은 듣는 귀를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을 재건시키는 청사진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메리카법을 통해서 미국 제품 구매를 통하면은 제조업과 관련된 500만 개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토론에서 미국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줘서 자신이 향후 4년간 미국을 가장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가 이제 또 이번 대선에서 가장 쟁점으로 꼽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우편 투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투표가 끝나도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어떻게 봐야 하나요? 네, 현재 미국에서는 50개 주에서 44개 주가 우편 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최대 8천만 명이 우편 투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편 투표 용지가 현재 발송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투표 이후에 2주간 우편 용지와 관련해서 개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선과 관련해서는 즉각 승자가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그 트럼프가 우려하는 부분
부분 중에 하나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층의 우편 투표율이 15% 내외로 적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까지 치솟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스윙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향후 법적 소송까지 들어가는 상당한 치열한 난타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얘기를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